그림과는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 그리고 나는 각 은하에 속한 별들의 스펙트럼형 분포를 나타냈대요. 가를 보시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형태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타원 은하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9에 가까운 은하는 E0, 그리고 가장 납작한 은하는 E7으로 세분화시켰죠. 나선 은하는요, 막대의 유무에 따라서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막대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로 세분화시켰고요. 또한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를 나선팔이 감긴 정도하고 은하 핵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A, B, C로 또한 세분화를 시켰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타원 은하는 E0에서 E7으로 갈수록 9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납작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타원 은하보다 나선 은하에서 붉은색 별의 비율이 더 높다. 붉은색 비율이 높다라는 거. 붉은색 별은요, G형과 K형 정도의 분광형을 나타냈죠. 보시면 K형과 G형 정도의 분광형을 표시를 하게 되면 타원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나 혹은 정상 나선 은하에 비해서 그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나선 은하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와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세분할 수가 있다. 정답은 디귿. 퀘이사 3C279를 촬영한 모습과 주요 물리량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태양과 같은 하나의 별이다. 보기는 별처럼 점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퀘이사는 특이 은하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퀘이사는 별처럼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의 400나노미터에서 나타났던 흡수선이 3C279에서는 약 612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관측강 값과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의 실제 파장을 물어보는 거죠. 적색 편이량은요,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의 파장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시 표현하면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 분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관측된 파장 빼기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의 파장, 그 편의량이 0.53이었고 그리고 도플러 효과가 없을 때의 파장이 400 나노미터, 단위를 일단은 안 쓸게요. 그러면 람다 값은요, 400을 0.53을 곱해주면 2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람다 제로는 212, 그러면 람다 제로가 400이 되니까 612 나노미터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니은 옳은 내용. 디귿 현재로부터 53억 년 전 이전에 생성되었다. 거리가요 53억 광년 떨어져 있죠. 이는요, 빛이 출발해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53억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퀘이사가 이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퀘이사는 적어도 53억 년 전 이전에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감안하는 퀘이사와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과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퀘이사와 세이퍼트 은하는 특이 은하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원래 파장에 따른 파장의 변화량 값이 매우 크지요. 그것도 파장이
길어지는 쪽, 즉 적색 편이량이 매우 큰 은하가 되겠네요. 적색 편이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또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징을 한번 더 볼까요? 가은하, 은하의 형태가 구분된다. 세이퍼트 은하는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죠. 하지만 퀘이사는요,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은하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 세이퍼트 은하가 이제 되는 거고요. 나가 퀘이사가 되겠네요. 특징을 더 한번 읽어볼게요. 수소 방출선의 폭이 일반 은하보다 훨씬 넓다. 이렇게 세이퍼트 은하가 스펙트럼 선에서 방출폭이 넓게 나타나는 까닭은요. 빛의 방출원이 성간물질이거든요. 그 성간물질이 은하 중심부의 거대 블랙홀 주변을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시선 방향의 속도 변화가 크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도플러 효과가 스펙트럼 방출선의 파장폭을 매우 넓게 나타내는 거죠. 나의 특징, 별처럼 전상으로 관측이 된다. 세이퍼트 은하보다 퀘이사가요, 더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상으로 보이는 것은요, 수직 광년의 매우 먼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소 방출선이 적색 편이량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만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 기억. 가는 퀘이사가 아니라 세이퍼트가 되는 거고, 니은 허블 은하 분류 체계에 의하면 가는 대부분 나선 은하, 나는 타원 은하로 분류한다. 나는 은하로 분류하기가 어렵죠.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가보다 나가 더 멀다. 예, 그렇죠. 퀘이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수직 광년 먼 곳에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색 편이량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른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은하 A에서 관측한 여러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냈고요.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A 은하를 기준으로요, D 은하까지의 거리가 200메가파섹, 후퇴 속도가 14,000이 있죠. 그러면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B 은하까지의 거리는요, 7000km/s로 후퇴하기 때문에 거리가 100메가파섹이 되는 거고요. 단위는 뺄게요. C 별은 300메가파섹이 되겠죠. 그리고 D는 나와 있고요. 그럼 보기 볼까요? 은하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그렇죠. 300메가파섹. 니은 은하 B에서 D를 볼 때 청색 변이가 일어난다. 은하 A를 기준으로 B가 7000으로 후퇴를 하고 있고요. 또 D는 14,000으로 태우고 있죠. 그러면 B에서 D를 보게 되면요, D는요 21,000km/s의 속도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색 편이가 아니라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죠.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은하 C가 A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에 해당한다. 은하 A와 C는 처음에 한 점에 모여 있어서 거리가 0이 되었죠. 그러다가 빅뱅 이후 서로가 멀어졌고요. 그리고 C 은하가 A 은하와 현재의 거리만큼 멀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우주의 나이와 같을 거예요. 따라서 C가 A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우주 나이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빅뱅 우주론이 되고요. 나는 정상 우주론이 되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모두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허블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밀도도 작아지게 되죠. 하지만 정상 우주론에서는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고, 따라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고요. 보기의 기억,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는 모양은 정상 우주론 나가 되는 거죠. 니은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형은 그렇죠. 정상 우주론. 디귿 허블 법칙은 가의 우주 모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상 우주론에도 허블 법칙은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 급팽창 이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급팽창 이론은요,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34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이 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으로는 답할 수 없었던 세 가지 문제점,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리고 우주의 평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론이 되는 거죠. 급팽창 이론에서도요, 우주는 빅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계속 이제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은 생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주의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기 기억. 초기 우주 급팽창이 일어났다.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6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사이에 급팽창이 일어났고요. 빅뱅 우주론보다 정상 우주론에 가깝다. 빅뱅 우주론에 더 가깝죠. 우주는 빅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 디귿 급팽창 이전보다 이후에 우주의 곡률이 더 작아졌다. 우주 초기에 급격한 이제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반지름이 커지게 됐고요. 우주의 반지름이 커지면서 우주가 급격하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우주의 곡률이 점점 0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급팽창 이전보다 이후에 우주의 곡률이 더 작아졌다. 옳은 내용.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우주 팽창 속도. 가 구간에서는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따라서 감속 팽창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에서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구간이다. 보기에 기억. 가시기에서 우주는 수축하였다. 우주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기억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나시기의 우주는 가속 팽창했다. 예, 시간에 따라서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디귿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 가보다 나에서가 크다. 암흑 에너지는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속 팽창하는 구간인 나가 감속 팽창하는 구간인 가보다 그 영향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가보다 나시기에 컸다. 디귿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와 감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1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이량과 겉보기 등급의 변화를 나는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1A형 초신성이요, 실제로 관측한 결과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시간에 따른 밀도,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부피는 계속 증가를 하죠. 근데 A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암흑 에너지가 돼요. 팽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의 변화가 없다. 즉 암흑 에너지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양도
팽창하는 정도와 함께 증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기 기억.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절대 등급이 일정한 1A형 초신성이 감속 팽창하는 우주보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더 많이 관측이 됐고, 이를 통해서 더 어둡게 관측되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놓여 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니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A보다 B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는 물질로서 중력이 작용하고 B는 암흑 에너지로서 중력에 반대되는 힘, 청력이 작용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 즉 B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앞으로 우주 전체의 B의 양은 일정한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즉 우주의 부피가 증감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양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 따라 정답은 기억과 니은.